낙동강 1300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동국 여지 승남과 대동 지지 등 옛 문헌에 나온 낙동강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 황지 연못입니다. 둘레가 100m 남짓한 이 작은 연못이 없었다면 그렇게 길고 큰 낙동강도 없었겠죠. 사람에게도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고향이 있는데요. 그 고향의 중요성과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주 큽니다. 오늘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부르심을 따라 고향에 다시 돌아와 사랑과 정성으로 지역사회 탄광촌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목회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강원도 정선에 유명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지노에서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노숙자가 됐으니 뭐 한 푼도 없고 밥을 굶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도 다시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밥포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밥포를 우리 청량리 밥포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쌀은 지금 먼저 도착을 했고 제가 이 열차 타고 청량리에서 오는 길입니다. 예, 가시죠. 천 목사님은 저희 장신대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청량리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 시절부터 저는 청량리로, 선배님은 여기 태백 탄광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알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이죠. 존경은 아니 진짜로 존경하는 존경하는 후배고. 네, 최 목사님. 이렇게 바닥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과도 이 바닥 정신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땅바닥에서 또 이렇게 인터뷰하기는 우리 시채널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처음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네. 참 제가 아는 우리 최준만 목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또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나오셔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과정도 하시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오신 정말 몇 안 되는 인재 중에 한 분인데 얼마든지 교수의 길이 있고 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의 길이 있었는데 그걸 다 애당초 한 번도 해볼 생각 안 하고 곧바로 이 강원도 태백에 들어오셨단 말씀이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그냥 순리 같아요. 순리요? 순리. 유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인간적인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나의 아버지가 원했던, 쉽게 말하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래도 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제가 눈을 이제 뜬 것이죠.
이 바포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이 강원도 땅에 그것도 정선에 바포가 왜 필요한지, 바포가 왜 해야 되는 건지 얼핏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백 지역, 정선 지역에 네. 이런 사역이 없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나 또 상황이 또 됐으니까. 그 상황이 바로 예. 정선 카지노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네. 광산 산업, 이 광산 무연탄 산업 때문에 네. 이 태백에 이제 거대한 도시가 이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산업 사회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석탄 산업은 사용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쓰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탄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여기에 와 있던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이 광산 지역으로 말하면 이제 20만의 인구가 되는 거죠. 네네. 그 20만 도시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찾은 것이 정말 참 나는 뭐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카지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 이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이렇게 시킨 겁니까? 뭐 양쪽 다 있나요? 양쪽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역 주민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찬성을 했군요. 그거라도 이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당신들이 원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이제 카지노가 된 거고. 카지노가 되고 특별법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그 카지노 규모가 뭐 종업원만도 몇천 명이 있다면서요? 종업원 4천 명. 이야, 종업원만 4천 명.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몇 명이 그렇게 출입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년 이제 됐으니까 2000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해서 17년이 되다 보니까 직원도 4천 명이 이제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1년에 약 한 300만에서 350만 명이 출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었고 연 매출액만 1조 3천억 1조 3천억의 매출이 1조 그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카지노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뭐 수많은 사람이 오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수도권 지역에서 이 태백 지역으로 출발하는 그 버스는 뭐 거의 90% 이상이 카지노 카지노 하기 위하여 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다 가산탕진하고 또 가지고 왔던 차도 다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노숙자가 되어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뭐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통계적으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은 중독자를 한 2,000명 정도. 도박 중독자 카지노 도박 중독만 2,000명이 돼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죠. 그렇군요. 특별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약 한 20% 내지 30% 그럼 한 뭐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는 이미 이제 다 탕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카지노 주위의 맴도는 체류자. 뭐 흔히 뭐 이분들을 뭐 노숙자라고 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게는 400명, 많게는 600명 정도가 이제 이 체류형 이제 노숙자가 된 것이고, 그 이분들은 그냥 여기서 어찌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들 가운데 또 전국에 흩어진 분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낙심이 돼서 자살로 생을 마친 분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카지노 산업의 최대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자살자가 늘어간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가운데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 정선군. 정말입니까? 그러니
이 어이구, 산골 동네에 왜 자살률이 높으냐. 그것이 결국은 지난 이제 10여 년 사이의 통계라고 보면은 뭐 나는 그거를 강원랜드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는 이 카지노로 인한 자살자가 1년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80명. 그러니까 이제 지난 17년 동안 계산하면은 뭐 수치적으로 봐서야 뭐 7, 800명이 넘는 자살자가 이 카지노로 인해서 생겼다.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래서 그들의 말이죠. 자살도 예방하고 이렇게 참 모든 걸 탕진하고 와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노숙인 처지가 돼버린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긍휼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자, 이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을 하셨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뭐 지역 교회의 여건이 한 교회가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교단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맡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누가 맡고 수, 목 그렇게 맡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그 바이블 아카데미 팀이 있어요. 그 팀에 있는 교회들이 한 이제 5, 6개 교회가 이거 이제 맡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맡아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합 사업으로 되고 아이고 잘 됐네요. 일치하는 사업으로 돼서 또 그런 일을 뭐 제가 이렇게 주선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도 뭐 저로서는 뭐 은총이고 뭐 감사죠. 뭐. 예, 목사님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는데요. 앞으로 또 해가실 일들 어떤 꿈과 비전이 있으신 건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제 식사 한 끼지만은 식사 한 끼를 주는 사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저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정말 저들이 자살은 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심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뭔가 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을 좀 이렇게 하되 이 일이 뭐 한두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태백권 이 지역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하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사역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전국 각지의 정신지체장애자나 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큰 힘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악수 한번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안녕하세요. 굿뉴스의 김명인입니다. 웃음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가 하품을 하면 따라하게 되듯이 웃음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잔잔한 미소가 함께하는 이번 주 굿뉴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지난 3월 1일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특별한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요. 76세의 미야지노 할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부인과 함께 시계방을 운영했던 미야지노 할아버지. 89년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시계방에 들여놓았지만 사용법을 몰라 고심하다 아내와 컴맹 탈출을 약속했는데요. 얼마 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등생으로 졸업하며 표창장까지 받게 된 할아버지. 목표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미야지노 할아버지의 말처럼 세상에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19살 소년 데릭 테일러. 데릭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매일 14km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데릭. 이런 딱한 사정을 한 직장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데릭에게 차를 선물하기로 했는데요.
동료들의 깜짝 이벤트로 차를 선물 받은 대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뭇거리다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대릭. 앞으로 더욱 힘내시길 바랄게요. 내 아이가 한쪽 팔을 잃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아이에게 하루빨리 딱 맞는 의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일까지 그만두고 의수 제작에 뛰어든 벤 라이언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병으로 한쪽 팔을 절단한 아이를 위해 스펀지와 탈지면, 배관용품 등으로 의수를 제작하기 시작한 벤. 한 대학 실험실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제품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만든 3D 인공팔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데다 사용도 쉬워 의수와 의족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놀라운 부성애가 팔다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는 것 같네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혼자서 예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비욘드 뉴스에서는 강한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지켜낸 한 학생의 그 용기 있는 모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saw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nap you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You're praying and thinking on it that you were going to do this when you got out there to give your speech. Yes. What to go? And when I found out afterwards that I was going to be bound into a book, I thought I was going to be able to freely carry my speech up onto stage.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연단에 오른 로이 코스트너 4세는 학교 측에 미리 제출해서 승인받은 고별사 연선물을 찢어버리고 대신 자신이 준비한 연선물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기독교 단체가 피켄스 카운티 지역 내 학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조치에 대해 항의이자 또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표시였습니다. 이에 반기독교 단체는 크게 반발했지만 당시에 함께한 수많은 학생들은 뜨거운 환호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데요. 코스터너는 한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건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리버티 고등학교의 리버티란 이 단어는 자유를 뜻하잖아요. 그 뜻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졸업식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이 코스트너 학생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욱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욘드 뉴스였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말로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상담을 받거나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그 상처와 앙금을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분명 온도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말이 지닌 온도와 기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 상처가 나게 하는 차가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따뜻한 말을 건네본 적은 있는지, 오늘 자신이 한 말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일 하는 말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 뜨거운 정이 담긴 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여 따뜻함이 사라진 말이 나올 때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약한 것 같으나 제일 강한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온도 높은 좋은 말로 주변에 감동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드리는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